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안녕하세요. 최현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정말 추웠는데 혹시 예. 지난 주말에 어떤 날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명절 이런 걸 잘 몰라서 사실 절기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날인지 사실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예.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절기는 잘 모르지만요. 예. 지난 주말이 바로 서양 명절 할로윈데이였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서양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지내는 축제가 바로 할로윈데이인데요. 예. 원래는 죽은 영혼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 귀신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 자신을 같은 유령으로 착각하도록 이 분장을 하던 게 그 유래라고 합니다. 자, 서양 풍습인데도 좀 할로윈을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서양 풍습인데도 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관심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도 좀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 한참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젊으신 분들이 많은 분장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즐겼던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앵커님께서도 혹시 이 행렬에 좀 동참하셨나요? 저는 파티를 꼭 다녀왔다라기보다는요, 약속이 있어서 번화하게 한번 나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동안 할로윈 파티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생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워낙 뭐 경계라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축제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축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 증시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그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좀 안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뭐 명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증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는 또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마켓이 10월에 중국 제조업 PMI 확정치가 48.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47.5를 웃도는 예, 수치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또 미국이 소비 지표를 조금 부진하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중국의 지표는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게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이 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간단히 보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 상황 지금 현 시간부로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33포인트 상승한 2030.29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1.85포인트 하락한 681.78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수급 현황들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 시간부로 거래소 시장입니다. 개인들 플러스 358억 원의 순 매수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소폭 마이너스권 유지해주고 있네요. 마이너스 2억 정도의 순 매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마이너스 806억 원의 순 매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들은요 173억 원의 순 매수세.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억 정도의 순 매도세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 거래소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폭의 마이너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36억 원의 순 매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지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지수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현 시간부로요 중국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오픈이 시작을 됐습니다. 마이너스 27.32포인트 하락한 3,355.24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계속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증시와이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시청자 참여 방법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지금 발표를 해서 이제 당첨자분들은 10명 정도가 네. 됐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희 방송이 상당히 조금 이제 풍성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11월 처음 나가는 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맞히실 수 있게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좀 쉽게 제출을 해드렸으니까요.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본 총리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니까요. 보기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아베 신조. 자, 2번 버락 오바마. 3번 안겔라 메르켈입니다.
네, 역시 우리 증시와의 퀴즈 역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이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기 계신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주 맞출수록 당첨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하이라이트 코너 이어가야겠죠. 히든카드 당일치기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자, 저희 증시와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고 예,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당일치기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일치기 종목입니다. 11월 첫 단추를 굉장히 좀 잘 깨야 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상당히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네. 분석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요, CJ 그룹사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CJ 그룹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정말 때문에 많죠. 이 종목은 제가 대승적인 척 또는 네. 이제 무방을 참여하시는 못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오늘 CJ라는 정말 종목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좀 추천해드리게 된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CJ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CJ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CJ 어떠한 종목이 CJ 그룹을 다 이끌었다고 되면 네. 지금과 같이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 재편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네.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상당히 CJ와 관련된 그 그룹사 내에서 정말 총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증시 Y에서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증시 Y가 끝나게 되면 샘플러스 통해서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상 수익률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 생각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 종목 혹시라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저와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많이 본 종목 Y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저희가 골라서요,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쌍방울입니다. 중국 합작법인과 1조 원대 리조트. 네,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요, 중국 법인과 리조트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정말 이번 가을 동안 멀미나게 오르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탓인지 지난주 내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예, 보였는데요. 이에 또 관심이 뜨거운데 게시글 반응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게시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890건 정도가 좀 올라왔기 대단하네요.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니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높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게시글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하락 너무하네요. 너무하네요. 이분은 보유하고 계시나 봐요. 네. 자, 두 번째 게시글입니다. 호재는 어디로 반등 여력 남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중요하죠. 계시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들리네요. 어떡해요? 라는 걱정 아닌 걱정 네.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게시글 한번 볼게요. 종가까지 기다려보면 어떨지라는 의견까지 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빠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시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게시글의 반응처럼 반등 여력이 남았는지 좀 궁금해지고요. 또 호재가 또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싶은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쌍방울 마지막 이 게시글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빠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앵커님께서도 이 증시화를 통해서 실력이 나날이 좀 늘어나고 계신 것 늘어나야죠. 같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네. 실력이 많이 늘고 계시지 증시화의 않나 생각이 좀 덕분입니다.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분석들을 한번 좀 보면서 우리 차트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수준 1,000원대의 주가 흐름들이 3,000원대까지, 5,000원대까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1차원적인 상승 부분들은 여기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정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조정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2차례 랠리를 좀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00원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천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5,000원으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3,500원대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그와 더불어서 일정 수준의 모멘텀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주가 자체가 3,155원입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했었을 때 박스권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나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이러한 캔들들을 만들어내주면서 버텨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의 급락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박스권 안으로의 진입 여부가 상당히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모멘텀 부분들은 시장에서 거의 다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과의 연계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쉽게 말씀드려서 5,000원대에서 3,500원 동안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는 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장 끝날 때까지 한 3시까지 꼭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추적 아닌 추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과연 3,500원대 안으로 주가가 올라와 줄 수 있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에 무료 방송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방울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지 봐야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장 마감까지 움직임 조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종목 과이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삼성화학 부문 인수에 급락 후 반등. 롯데케미칼 역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그룹의 화학계열사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13%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게시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대형주, 중형주 할 것 없이 뭐 급등 나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게시글 수도 사실은 뭐 주가의 높낮이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롯데케미칼도 게시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820건 정도가 올라왔고요. 자, 게시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배당 매력 구간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매수 위치, 매도 위치 알려주세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중요하죠. 자,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요. 저평가 구간 아직 하락 중이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이다 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네요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자, 롯데케미칼이 삼성 정밀화학 등을 인수하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괜찮을 거다라는 분석도 일단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또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입니다. 삼성에 있는 이제 화학 부분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이후에 이 소식들이 좀 알려지면서 14%의 급락이 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스탑은 걸렸습니다. 플러스 1.46% 강세 흐름도 좀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이러한 호재들이 시장에서 급반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자에 발생했었던 장대 음봉 자체를 다 이제 회복시키는, 커버할 수 있는 양봉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삼성화학 부분에 대한, 삼성화학 부분 인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시장에 가장 좀 큰 우려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화학 부분을 2조 7,900억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적정 가격을 얘기를 했었을 때 한 1조 정도로 조금 더 비싸게 산 게 아닌가라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앞서 우리 게시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무구조 개선 어렵다네요. 이런 게시글도 좀 올라왔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뭐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 아닌가요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뉴스들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뭐 비싸다, 싸다는 사실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플러스 알파를 주고라도 사와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사업의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롯데라는 그룹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룹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좀 약삭 빠르다 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좀 네. 재미있게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매매를 잘하는, 그러니까 딜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 롯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롯데가 과연 1조라는 금액을 더 줄 만큼 이 화학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모멘텀들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평가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평가를 놓고 봐서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2015년도 상반기 자체가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오펙 쪽도 마찬가지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감산이 아닌 증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펙 쪽도 마찬가지로 6월달 이후로 감산 쪽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6년도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삼성의 화학 부분에 인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신의 한 수가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거에서는 판단 내리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00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지는 1조 부분에 대한 마지노선 자체는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2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20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쉽사리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호흡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로서의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최영도 멘토님께서는 그동안 화학 업종들의 전망 계속 괜찮게 예, 봐주셨잖아요. 이번 롯데케미칼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CJ 오쇼핑입니다. 헬로비전 지분 30% 5천억 원의 매각. 이 종목이 왜 안 나오나 했죠. 네, 자, 오늘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인데요. 일단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이 CJ 헬로비전의 지분 30%를 SK텔레콤이 5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이 지금 CJ 오쇼핑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반응 역시 봐야겠죠. 예, 게시글 그렇습니다. 볼까요? 일단은 뭐 게시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건 정도가 좀 올라왔고요. 네. 자, 첫 번째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오르나요라는 질문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예상 못한 단비가 내리네요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이쯤에서 나가자라는 게시글도 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이 끝.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게시글이 좀 올라왔네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도 들썩이던데라는 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다른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대 HCN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SKT의 헬로비전 인수 소식이 좀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관련주의 호조세는 얼마나 더 이어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헬로비전 지분입니다. 30%를 네. 5천억 원에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가총액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CJ 오쇼핑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네. 오쇼핑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시총이 1조 2천입니다. 근데 그에 따른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현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있게 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J 오쇼핑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있었던 이러한 이제 지분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회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CJ 오쇼핑이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영업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차원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시장에서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점을 만들어내주고 직전 고점에서 좀 눌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25만 원, 뭐 30만 원대인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유통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경쟁 유통업체 부각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성장 둔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오쇼핑이라든지 또는 이제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을내의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두려워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그렇다고 되면 일시적인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단발성으로 차익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상단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발생된 5천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과연 CJ 오쇼핑이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 쪽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입니다.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입니다. 한중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상들 간의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회담 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중일과의 이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획일화, 좀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창구를 좀 만들어내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오픈이 돼 있는 CJ 오쇼핑이 가지고 있는 중국 오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샹하이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금 자리는 매수 관점보다는 20만 원대 안착한 이후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방금 실적 속보가 나왔습니다. SKT의 3분기 영업이익이 4,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2%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인수 소식에 더해서 이런 실적 발표가 또 주가의 하락을 이끌지 않을까 싶어요. SK텔레콤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SK텔레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장에는 일단은 뭐 제4 이동통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MVNO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좀 흐르다 보니까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을 좀 안 좋게 내보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종목군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역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내기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은 CJ 헬로비전에 대한 인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스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쉽게 말씀해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여부는 확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하방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와의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지금 8465님이요. 광고 관련주가 지금 오르던데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제일기획과 이노션에 더해서 지금 초록뱀이 또 9% 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광고 관련된 기업이 이제 제일기획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기획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제일기획이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2015년도 4월달 주가 자체가 25,000원이었는데 1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좀 횡보되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러한 이제 횡보 구간, 쉽게 말씀해서 그동안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러한 가격대죠. 11,000원, 2만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만원에 대한 주가 흐름들, 돌파 흐름들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2만원대 상단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그리고 2016년도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4분기 들어서서 2016년도에 대한 이제 광고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룹사 쪽에서 과연 어떠한 광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광고 업종을 끌고 나가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다른 업종 자체가 하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제1기획 일단은 2만 원 자체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러한 이제 뭐 지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대형 기획사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업 형태라든지 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형 기획사보다는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온라인 영업사 또는 이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나스미디어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궁금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희 샘플러스 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영업과 관련된 이 광고와 관련된 광고 업황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M&A 관련해서 뜨거운데 탑픽주를 골라달라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SKT와 CJ 오쇼핑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접근해보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처 못 들은 답변은 잠시 후에 진행되는 최영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마저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멘토님 이제 퀴즈 정답 공개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은요, 매주 금요일날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의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날로 정답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오늘의 퀴즈의 정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1번 아베 신조였습니다. 네,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입니다. 정말 많이 맞춰주셨으니까요. 매주 금요일에 정답자 중에서 무료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분 추첨해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말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 종목은요, CJ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CJ 그룹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새로운 총괄로서 담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을요,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에 매수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예상 수익률은 10%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다 풀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또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